웅덩이를 가지려고 싸우지 마라. 조금만 가면 바다가 보인다. 자, 바다를 바라보며 바다를 기다리며 지혜롭게 투자하는 주린이 분들의 정신건강 멘탈 강화 프로젝트 돈다방 미쓰리 2022년 11월 마지막 주 일요일 27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어제 하루 쉬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11월 25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정말 깃털처럼 가볍게 짚어볼 거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11월 28일 금요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주 동안 우리 주린이 분들께서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며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대응해서 내 돈을 잘 불리고 잘 지키고 잘 회복할지 이런 부분을 아주 침착하고 냉정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5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5% 상승, S&P 500이 0.03% 하락, 나스닥이 0.52% 하락했습니다. 자, 11월 24일 추수감사절로 뉴욕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금요일은 오후 1시까지밖에 장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야이씨 추수감사절 쉬고 금요일날 반장밖에 안 열리는데 뭘 그래 주식시장에 집중하냐. 야, 이번 기회에 좀 쉬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거래량은 상당히 줄어들었죠. 자, 그러나 어쨌든 주식시장은 열렸고요. 이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자, 혼조세인 이유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해서 과연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얼만큼 강화됐을지 아니면 그동안의 금리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마르고 말라서 더 이상 지갑을 열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해서 소비력이 떨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기다리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게 금요일 증시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증시 대단한 건 없었고요. 자, 우리는요. 더 중요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 자, 2022년 11월의 마지막 주이자 2022년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 12월의 첫 번째 주, 한 주 동안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식시장 분위기가 내년도를 얘기해 준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나씩 정리를 좀 해야 될 타임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1월 28일부터 12월 2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증시 전망과 전략을 한번 세워볼 텐데요. 자, 우선 국내 증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3포인트 하락해서 2,43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11월 18일 금요일은요. 여러분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얼마에 끝난지 아십니까? 물론 저도 아무리 기억력이 좋지만 그렇게 코스피가 얼마에 끝난지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지 않습니다. 그런 거 달달달달 외우는 거 진짜 의미 없는 짓이고요. 그런데 11월 18일은요.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웃긴 숫자로 끝났거든요. 바로 2,444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자, 제가 웃기자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11월 18일 코스피 시장은 2,44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한 주가 지난 25일은 2,43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2022년 11월 18일 코스피 시장이 2,444포인트로 끝났는데 한 주가 지난 다음에 2,437포인트로 마감했다. 한 주 동안 거의 방향성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의 변동성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요,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죠. 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국내 증권사가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 2,370포인트에서 2,490포인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요, 한결같이 2,500포인트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500포인트라고 해봤자 지난주 금요일 2,437포인트였으니까 2,440이라고 잡고 한 60포인트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국내 증권사들은 2,500 회복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2,500포인트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이유는 2,500포인트가 가면은요, 2,500포인트에 지난번에 한번 도달해서 넘어간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2,500포인트를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2,500포인트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자, 만약에 2,500포인트 그 밴드가 유지된다면 증권사들, 바로 그들은 증시 전망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겁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2,500포인트라는 그 수치가 뭔가 그들의 전망을 바꾸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 그 지표를 점치려다 보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자, 증권사들은요, 국내 증시는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위험 선호 심리가 강해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9월 말에 한번 생각해 보면 9월 말에 정말 많은 전문가들, 정말 많은 증권사들이 10월 달 중순에 미국 증시가 폭락한다, S&P 500이 3,000 간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 1970포인트 코스피 시장 그만큼 빠질 것이다. 엄청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미쓰리가 여러분 그들의 어떠한 투매 유도에 동참하지 말고 오히려 사보시는 것도 괜찮다. 10월달 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린이들을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게 하고 있다. 자, 그만큼 주식시장에 이 물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린이들이 너도 나도 그래, 주식이 이제 바닥인 것 같아, 이젠 좀 사야 될 것 같아, 갈 것 같아, 집 팔아, 이런 분위기가 선호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위험을 선호하는 심리가 굉장히 약하죠. 야, 지금 주식했다가 골로 가면 어떡해. 야, 아직 안 돼. 아직 미국이 금리 인상 더 한다고 하고 김진태 사태 이런 거 있는데 지금 주식 어떻게 하냐? 야, 지금 주식하면 병신이지. 이런 분위기가 주린이들에게 팽배하게 지금 그런 심리가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위험 선호 심리가 약하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거를 좋아하죠. 위험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은요, 주린이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주식을 잘 모르는 주린이들은 그냥 마냥 좋다고 우량주만 냅다 삽니다. 그러면 지수만 올라가고 진짜 올라가야 될 개별 종목들은 힘을 받지 못하죠. 그런데 지금처럼 주린이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목들이 활개를 칩니다. 제가 종목에 대한 움직임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3년도도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시장의 호재와 악재를 좀 살펴보면은요, 국내 증권사들은 주식시장이 지금 눈치 보기 장세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호재는 바로 중소형 증권사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규모는 1조 8천억 원 정도의 규모이며 이 규모의 매입 프로그램은 5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내년도죠. 그래서 크레딧 리스크가 완화된다. 즉 신용에 대한 리스크가 완화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주식시장에 안도감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미쓰리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1조 8천억 원 규모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그냥 세 발의 핍니다. 이런 금액은요.
자, 제가 오늘은요,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주 동안 증시 전망에만 집중을 할 거고요. 이번에 중소형 증권사 PF ABCP 매입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새발의 핀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랬죠? 김진태 사태는요, 9월달 하순 정도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월달에 불안해하고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마치 그 폭탄물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달이 지나고 11월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9월 말에 그렇게 공포스럽게 느꼈던 김진태 사태 후폭풍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쓰리가 그랬죠. 이거는 안 터질 것이 아니라 아직 심지를 좀 더 태우고 있다. 분명히 어느 시점에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고 그 시장에 충격을 주는 시점은 이 주린이들이 아니면 주식시장이 멘탈을 놓고 있을 때 충격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악재는요. 미국에 체크해야 될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존재한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는 게 바로 12월 2일 발표할 11월 달 미국의 고용지표입니다. 과연 이 고용지표에 따라서 증시가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코로나19, 특히 중국 확진자 수 증가. 대한민국도 우리 기레기들이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 코로나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가 지금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CPR 검사 이런 거 안 받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요. 만약에 제가 몸살 기운이 있으면 그냥 몸살이려니 하지 뭐 굳이 코로나 검사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발표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확진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무엇보다 사망자 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이런 일이 발생됐으면 조중동이 아마 잡아먹으려고 했겠죠. 근데 여하튼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에서의 이 증가세는 굉장히 우리에게 거슬리는 리스크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겨울이잖아요. 계절적인 요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북방부에 있는 국가들이 확진자 수가 증가되겠구나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증권사들이 뽑은 호재와 악재는 이 정도로 구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요. 큰형님인 뉴욕 증시를 엄청나게 좋아하고 엄청나게 따라합니다. 마치 윤석열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준 그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조 바이든 흉내를 낸 것처럼 조 바이든 흉내를 냈는데 왠지 모르게 저팔계 같은 느낌이 드는 여하튼 그만큼 윤석열이 바이든을 좋아하는 것처럼 국내 증시도 뉴욕 증시를 좋아하고 따라합니다. 자, 그럼 다우지수 과연 뉴욕 증시 나스닥 S&P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뉴욕 증시는요. 저는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허접하고 뭐 종목 매매가 중요하지 뭐 그죠? 그래서 뉴욕 증시를 중심적으로 여러분들께 정리를 좀 해드리는데요. 다우지수는 지난주 금요일 11월 25일 다우지수가 0.45% 상승해서 어쨌든 중요한 34,000포인트 지켜냈고요. S&P 500은 4,000포인트 돌파했고 금요일 증시에서 0.03% 하락했지만 4,020포인트로 마감하면서 4,000선을 지켜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9월 말에 10월달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10월달 내내 여러분들께 평소에는 얘기하지 않는 쓸데없는 지지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다우지수는요 3만 포인트 회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고요. 32,000포인트 지켜냈고요.
그리고 다시 빠지더라도 일단 많이 올려놓고 빠지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서 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다우지수가 34,000포인트, S&P 500이 4,200포인트, 4,000포인트를 지켜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뉴욕 증시는 지금 산타 랠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산타 랠리가 진행되면 정말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지혜로운 투자자들은 산타 랠리에 흥분하면 안 되고 산타 랠리를 즐기면서도 혹시 터져나올 줄 모르는 악재에 항상 리스크를 체크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증시 흐름 체크를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경제는 뭐다? 아십니다. 경제는 시간차다. 뭐 미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경제는요. 점을 찍어서 만든 선입니다. 그죠? 경제 지표들이 매달 발표되면서 그 경제 지표가 모는 종이에 하나하나 찍히면서 그게 시간 지나고 보면 선이 되고 그 선이 과연 상방이냐 하방이냐라는 것이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 9월달 흐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9월달 증시는요. 정말 공포의 극대화였습니다. 하다못해 경제방송이 아니라 시사방송을 하시는 분들조차 이 코스피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이렇게 빠지면 1970포인트 간다, 2000포인트 깨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코스피 예상 밴드를 2250으로 잡고 있는 미쓰리조차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바보 같은 그 정말 무능이 미쓰리가 작년 말에 여러분 올해 코스피는요 3000포인트 당분간 볼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코스피 하단은 2250입니다. 라고 1년 동안 노래를 부르다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저조차도 여러분 윤석열 때문에 2250포인트를 살짝 깰 수는 있습니다만 미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그 2000포인트는 윤석열 따위가 깰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가 바로 9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미쓰리가 여러분 10월달 증시 나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외국인들이 마치 돈다방 미쓰리를 듣고 있는 마냥 제가 그 발언을 하자마자 외국인들이 10월달 내내 국내 증시를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월달 주식시장 정말 미쓰리의 예상대로 좋았죠. 자, 10월달 뉴욕 증시가 좋았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11월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1월달에 증시에 대한 전망은 미쓰리가 10월 말경에 여러분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11월은요. 전강 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전강인 이유는 11월 8일 중간선거까지 이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올라갈 거고 후약인 이유는 중간선거까지 일단 뭐 억지로 강제적으로 올려놨으니까 그로 인해서 약간 피로감도 좀 극대화될 것이고 그리고 중간선거 때까지 말하지 못했던 어떤 부진한 경제 지표들이 다시 부각되면서 11월 하순경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것이다. 국제 유가는 80 깨질 거고 80 깨졌다가 다시 80 회복했다가 하여튼 그 선에서 지랄 발광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자, 그리고 미쓰리는 이제 12월 증시에 대해서 일단 쟤네들이 산타 랠리를 계획하고 있다. 그 산타 랠리 계획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단 리스크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산타 랠리를 즐기면서 리스크를 꼭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방향성 이야기를 못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그 돈다방 미쓰리 좀 들어보시는 분들은 제가 상당히 이 뭔가 좀 조심하지 않습니까? 몸살이는 게 아니라
혹시 자칫 잘못 얘기해서 여러분들 피해 보실까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가급적이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하지 않고요.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조심 있게 합니다. 제가 10월 달에 여러분 10월 달 증시 좋을 거예요 라고 얘기 못 한다고 했잖아요. 미쓰리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못 하는 이유가 제가 좋아요 하면 여러분들이 막 흥분하실까봐 여러분 그냥 10월 달 증시는요 9월 달보다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밖에 표현을 못 해드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몇 번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신뢰하시잖아요. 신뢰하시는 그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신뢰를 하다 보니까 제 말을 아주 굳게 믿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예전에 종목을 추천하지 않던 미쓰리가 팟빵에서 유료 방송으로 종목을 추천했어. 근데 제가 그때도 1,000만 원만 하십시오. 조금만 사십시오. 거래량 없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그 유료 방송을 하기 전에 지금 돈다방 미쓰리에서 얘기하는 뭐 사람이 어디 갑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 하겠죠. 그래서 뭐 주린이들이 막 집할 것처럼 달려들면 안 된다. 그러면 종목이 망가진다.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했지만 제가 유료 방송을 딱 한 다음에 투자자들이 막 질러댔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의 변명은 이렇습니다. 아니 미쓰리가 참 시장을 잘 보는데 그렇게 시장을 잘 보는 미쓰리가 종목을 추천했는데 종목 추천하지 않던 애가 종목을 추천했으니까 저거는 무조건 사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뭐냐면 12월 달 주식시장 분위기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물며 11월 달은 전강 후약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12월 달은 더 조심하게 되는 거죠. 좋다 나쁘다 말을 할 수가 없을 상황입니다, 지금. 분명히 쟤네들은요, 산타 랠리를 기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계획대로 성공하면 다행인데 그 성공 여부를 떠나서 산타 랠리까지 가는 그 여정이 결코 평탄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어떠한 변동성으로 드러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11월 달 증시처럼, 그러니까 10월 달 증시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다 좋았습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10월 3일 뉴욕 증시가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의미 있는 반등을 했고 그 반등을 두 번째 주에서는 실적 시즌, 금융 시즌의 그 어떤 은행주들의 좋은 실적이 바통을 이어받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연준 의원들이 금리 인상 속도 가능하다. 그래서 블랙아웃 기간 직전에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조절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고 증시가 11월 중순까지 올라간 겁니다. 11월 달 증시는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그리고 기저효과처럼 9월 달이 워낙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10월 달은 더 좋아 보였습니다. 자, 11월 달은 정말 확실하게 전강 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은요, 방향성을 그렇게 딱 잡기가 어려운 장이라는 겁니다.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제 2022년 마지막 FOMC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자 기준으로 D-Day 16일 남았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FOMC 회의 D-Day 10일 되기 전까지 연준 의원들은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 2일 날 발표하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12월 5일부터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이제 12월 FOMC 회의 한 보름 정도 남겨두고 이제는 12월에 FOMC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긴장해야 되고 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11월 달 FOMC 회의는요. 금리를 75bp 인상했지만
증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요? 중간선거 때문에. 하다 11월 4일 날 발표한 10월달 고용지표는 냉정하게 부진했습니다만 이날 주식시장은 상승했습니다. 왜요? 중간선거 때문에. 즉 한마디로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 안에 일어났던 모든 시장의 악재들이 악재처럼 활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월은 여러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D-Day 16일 남았지만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 이제 한 30일 내로 FOMC 회의가 이제 30일 안으로 들어왔고 D-Day 10일 됐고 이렇게 앞당겨질수록 눈에 가시화될 때 조심합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때가 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12월 중순에 있을 FOMC 회의를 기다리면서 지금부터 아직 12월이 되지도 않았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아주 침착하고 냉정하고 무엇보다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자, 우선 제가 경제지표 흐름과 함께 뉴욕 증시 흐름을 쭉 풀어드리면 11월 28일 사이버 먼데이입니다. 바로 내일이죠. 자, 사이버 먼데이가 뭐냐? 블랙 프라이데이는 예전에 이 기원이 아마 몇 년 전에 이 온라인 쇼핑이 유행하지 않았을 때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면 그 뉴스에서 나오는 장면이 뭐였냐면 미국인들이 대형 마트 앞에 가서 막 장사진을 펼치죠. 엄청나게 많이 문 앞에 몰려있다가 문이 딱 열림과 동시에 막 밀물 들어오듯이 들어와서 그 물건들을 막 사재낍니다. 그렇게 사재낀 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그럼 한번 온라인으로 한번 사지 뭐. 오프라인에서 사지 못한 사람들, 오프라인에서 남은 물건들 이렇게 이것저것 해서 온라인에 판매를 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오프라인에서 지금 오프라인 매장 가서 물건 사는 거 거의 없거든요. 오프라인 가서 물건을 산다? 글쎄요. 과일이나 야채나 고기 정도입니다. 사실 그것도요, 좀 급하면 저는 그 마켓컬리를 이용하는데 그냥 거기서 삽니다. 급하니까. 그리고 주위에 이제 살만한 곳이 없으면. 근데 몇 년 전에는요, 사실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직까지 무슨 소리야 미쓰리 직접 오프라인 가서 입어보고 껴보고 그러고 사야지 하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약간 좀 미리 살아야죠. 미리 앞당겨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대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직접 물건을 보고 엄청난 할인 가격으로 물건을 사 왔으면 그때 오프라인에 참석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 사이버 먼데이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서 워낙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냥 블랙 프라이데이도 그냥 무조건 온라인 매장 아닙니까? 온라인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느냐. 제가 그랬죠. 뉴욕 증시는 산타 랠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가 되면은요. 뉴욕 증시에서 지난주 블랙 프라이데이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는 소매업체들의 매출이 얼마나 증가됐고, 얼마나 감소됐고, 작년 대비 얼마였고, 이렇게 그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분석에 조금 힘을 보태주는 것이 바로 사이버 먼데이를 통한 매출이 이제 플러스가 돼주는 거죠. 즉, 그 얘기는 금요일 날 블랙 프라이데이, 월요일 날 사이버 먼데이, 그러면서 뭔가 크리스마스 소비 시즌까지 쭉 한번 연장되는 연장선상에 사이버 먼데이가 조금 징검다리에다가 돌을 하나 더 놔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11월 30일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3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지난달에 발표된 것이 3분기 속보치였는데 속보치에는 플러스로 전환된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잠정치 발표되면서 속보치와 똑같을지를 우리는 지켜봐야겠죠. 자, 미국은 1분기, 2분기 GDP 마이너스였습니다. 죽섰죠. 일명 기술적인 침체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3분기 GDP 속보치는 플러스가 나왔어요. 자, 잠정치에서 그 속보치에 발표했던 그 플러스 GDP를 유지한다면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사이버 먼데이 매출, 그리고 그 다음날 3분기 GDP 잠정치가 속보치처럼 플러스 유지되고 여기에다가 연준 베이지북이 발표가 될 텐데 연준 베이지북에서 분명히 여기저기 경기 둔화란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들은 그거를 갖다가 잘 표현하지 않겠죠. 미국의 12개 지역의 경기가 안 좋다, 부진하다, 둔화됐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써 있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뭐 약간 뭐 속도가 완만했다, 뭐 이런 그렇게 뭐 약간 좀 지리멸렬하게 표현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쟤네들은 지금 산타랠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11월 30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금니를 꺾게 물고 인플레이션이 2%가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경기 침체가 오든 말든 금리를 인상할 겁니다. 라는 얘기 안 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12월 첫날 10월 달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및 개인 소득이 발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지표는요, 인플레이션 지표에 포함이 됩니다. 정말 재밌는 재밌는 점은 소매 판매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이 지표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포함이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개인 소비 지출 증가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갔잖아요. 예전 같으면 1,000원에 살 거를 지금은 1,200원, 1,300원 정도 주고 사야 되니까 당연히 개인 소비 지출은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가 꺾이더라도 이 개인 소비 지출이 꺾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시간차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번에 24만 건까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쓰리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22만 명 막 그랬는데 24만 명 이렇게 표현하면은요, 기준선인 30만 건에 굉장히 가까워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미국 고용지표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자, 12월 2일 날 11월 달 노동부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자,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지금 예상치가 20만 명이에요. 10월 달에는요, 26만 1,000명이었습니다. 9월 달에는요, 26만 3천 명이었어요. 11월 4일 뉴욕 증시는요, 상승했습니다. 진짜 웃겼거든요. 왜 웃겼냐?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9월에는 26만 3천 명이었는데 26만 1,000명밖에 안 나왔다. 9월 대비 2,000명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0.2% 상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가 좋았다고 얘기하면서 이날 증시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상승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날 고용지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가 부진했어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상승한 이유는 바로 중간선거 때문이다. 자, 이번에는 10월 달에 26만 1,00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0만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지난달과 동일한 3.7%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실업률은 사실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겠는데 제가 지금 꽂히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20만 명입니다. 진짜 20만 명이 나와도 사실 굉장히 걱정스러운 지표거든요. 왜냐하면 10월 달에는 26만 1,000명씩 나왔는데 11월 달에 세상에 6만 명이 감소했어요. 굉장히 엄청난 감소폭이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왜 얘네가 갑자기 20만 명이라고 확 눈높이를 낮춰놨을까? 자, 미쓰리가 눈높이 타령하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지금 산타랠리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를 20만 건이라고 이빠이 낮춰놓고
그리고 20만 명 이상 나오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상치보다 증가했다. 미국 고용지표는 10월 달에 26만 명 나왔으나 11월 달에는 뭐 20 몇몇 명 나와서 10월 달보단 부진했지만 예상치보다는 높다. 이렇게 평하면서 산타랠리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뭐 이거는 경제지표 발표되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제가 바라보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의 어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석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의미인지 좀 느낌이 오시죠? 쟤네들은 분명히 산타랠리를 만들고 있어.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얼만큼, 왜냐하면 지금 일단 투자자들이 신뢰를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 시장이 약간 좀 오묘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만약에 이번 주 개인들이 뛰어들지 않는 증시 상황 속에서 만약에 미국의 GDP 잠정치 뭐 이런 거 대충 끼워 맞춰서 11월 말에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세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12월 달 산타랠리 예상한다 뭐 그러면은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2,500포인트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간단히 제가 좀 정리를 하나 해드릴 게 있는데 2023년 증권사들 11개 회사가 코스피 예상 밴드를 내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좀 특징스러운 것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IBK가 2,000에서 2,800입니다. 11개 증권사 중에 코스피 상단을 가장 높게 잡았습니다. 2,800까지 잡았고요. SK증권은 반대로 2,000에서 2,450포인트로 11개 증권사 중에서 코스피 상단을 가장 낮게 잡았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면 모든 증권사가 2,000포인트는 지켜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3,000포인트는 못 간답니다. 저는 이 얘기를 1년 전에 했죠. 여러분 2022년 3,000포인트 어렵습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와서 이제 국내 증권사들은 이제 드디어 현실 파악을 하면서 오히려 내년에 3,000포인트 못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분기에 저점 통과할 것이다. 금리와 환율이 안정될 거고 전 세계 경기 회복으로 1분기 저점 통과한 다음에 후반으로 갈수록 강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004년 그리고 2013년부터 2016년과 유사한 박스권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많이 좀 길어진 관계로 국내 증권사가 제시한 내년도 코스피 전망치와 특징만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방송에서 증권사들 11개 의견 말고 오직 미쓰리의 생각을 한번 전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 국내 증권사는 2,490포인트까지 코스피 상단을 잡아놓고 2,000포인트, 2,500포인트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기관 투자자들 매수세를 기다릴 수 있는 때가, 즉 윈도우 드레싱 효과 기다릴 수 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발표하는 고용지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상치를 20만 명으로 요것들이 눈높이를 확 낮춰놨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1분기, 2분기 마이너스였다가 3분기에 플러스 발표한 GDP 속보치가 과연 이번에 플러스로 유지되면 뭐 이런 느낌. 예. 이런 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이제 열심히 또 싸워야 됩니다. 미쓰리는 또 내일 새날 방송에 나가서 이재명 지키기 열심히 또 해야 되고요. 또 군자금 만들기 위해서 또 열심히 주식 매매해야 되고요. 열심히 주식시장 보면서 돈다방 미쓰리도 준비할 겁니다. 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미쓰리와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 애청자 여러분, 무엇보다 이번 주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그냥 급나게 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전략 잘 짜셔서 매매 잘 하시고요. 돈줄 잘 챙기시고요. 돈줄도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일들 가득하시고 무엇보다 이제 월말이고 월초가 되니까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2022년 마지막 11월 한 달 동안 잘 지내기 위해서 나머지 아주 알뜰살뜰 아주 꼼꼼한 계획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11월 28일 방송은 새날에서 뵙고요. 11월 29일 화요일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그리고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